지구에 있는 헬륨은 전부 다 태양풍 밖으로 빠져나가서 지구에는 없어요. 지구 내부에 우라늄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진 게 저 지하에 괴어 있다가 우리가 석유 추출할 때 그거 같이 천연가스 뺄 때 같이 나와서 그걸 쓴 거예요, 그냥. 헬륨 풍선 갖고 노는 거 재밌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 버리면 그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헬륨이 부족해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산소 부족을 감지를 못하느냐로 가면 재밌죠. 왜 감지하지 못하나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진화 과정에서. 그런데 반대로 오존에는 치명적이니까 우리 코가 오존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요. 우와, 신기하다. 웬만한 진짜 동물보다 신기해요. 더 세요. 이게 굉장히 해악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그런 포인트가 있었구나라는 건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뭘 좀 아는 토크의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백시연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쭉 나눠봤잖아요. 네, 맞아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뭐 흥미롭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물 말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은데 숨 쉬어야죠. 그쵸. 네. 공기가 필요합니다. 네, 공기. 오늘도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재밌고 풍성하게 들려주실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네, 궁금한 건 못 참는 호기심 왕입니다. 이독실 과학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평론가입니다. 앞부분에 물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물도 네.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지만 네. 사람이 물이 없어도 3일은 버티거든요. 근데 공기 없으면 5분입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네.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물에 그 고철 덩어리인 배가 뜨는 것도 사실은 신기해요. 네. 막 유조선 막 이만한데 막 물 위에 뜨는. 근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게 몇백 톤짜리 그 고철인 비행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뜨는 거잖아요. 네. 이 원리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신기합니다. 사실 비행기가 왜 뜨는지에 대해서는 네. 어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자세히는 좀 안 알려주시면.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네.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체의 경우엔 여기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정리한 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날개의 단면을 봤을 때 네.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 또 하나 혹시 이제 너무 졸릴 때 네. 5만 원짜리를 네. 팔에 딱 끼고 이렇게 딱 끼고 내밀면 잠이 깬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정신이 반짝 들려. 그렇죠.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럴 때 살짝 손을 이렇게 꺾어보면 휙 올라가는 게 당연히 느껴지잖아요. 풍압 네.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두 가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하나의 이유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그럼 지금 같은 AI 시대에 살면서 네.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네. 아직도 못합니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걸 풀어야 되는데 그 방정식 풀 수가 없어요.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라고 나비의 하는 스톡스 방정식. 유체역학에 관한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네. 식은 있는데 이거의 일반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구할 수가 없죠? 이걸 구하면 당연히 노벨상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고. 그래요? 네, 그럼요. 그 인류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있어요. 이걸 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 일기예보가 지금보다 훨씬 정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은 높아요. 와, 근데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그 고철 덩어리를 하늘로 띄워서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는데 네. 심지어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비행기가 나는 이유를 그럼 설명을 전혀 못하는 거냐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날개 주변을 공기가 지나갈 때 공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날개 뒤에서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요. 앞으로 지나가서 아래로 쏘아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작용 반작용 때문에 네, 네. 예, 날개는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가볍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기가 말씀하신 쇳덩어리를 하늘로 날게 하는 그런 추진력을 제공하기도 하더라라는 거. 공기가 모이면 굉장히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되는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그 궁금한 게 그 공기에는 뭐 있는 거야? 뭐 숨 쉬는 데 중요한 산소. 산소가 21%, 제일 많은 건 질소입니다. 질소 78%. 포카치가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질소를 사면 포카심을 준다는. 질소. 네. 그다음에 아르곤이 1% 정도 있어요. 아르곤? 네. 근데 이제 이산탄소가 0.4%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산탄소까지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미량들이 있어요. 산소도 말씀하셨고 뭐 질소, 뭐 오르곤?
아르곤. 아르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산업에서 이런 그 다양한 기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질소는 뭐 제일 많은 곳은 일단 과자들. 과자 포장, 네, 포장에. 포장 충전재. 네, 산소를 집어넣으면 다산화돼요. 아, 거기다- 과자가요? 그럼요. 그러네. 산소는 다 하게 되니까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것도 이상의 독성 물질인데 이산화탄소죠. 그러네. 주변을 쓰는 게 헬륨. 맞아요, 헬륨. 비쌉니다. 아, 비싸요? 원래 헬륨은 가벼워서 지구에 있는 헬륨은 전부 다 태양풍 밖으로 빠져나가서 지구에는 없어요. 어떻게 지구 내부에 우라늄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진 게 저 지하에 괴어 있다가 우리가 석유 추출할 때 그거 같이 천연가스 뺄 때 같이 나와서 그거를 쓴 거예요, 그냥. 헬륨 풍선 갖고 노는 거 재밌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날아가 버리면 네. 그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걔네는 이제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순간? 맞습니다만. 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헬륨이 부족해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헬륨 마시면 목소리 왜 변하는 거예요? 헬륨은 굉장히 가벼워서 진동이 빨라요. 네. 그래서 진동, 그러니까 공명한다고 하죠. 네네. 딱 맞춰서 그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헬륨으로 공급이 되면 더 높은 음이 공진을 해요. 헬륨이 우리 몸에 있을 때 네. 공진이 높은 데서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만 증폭돼서 높은 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헬륨 놀이를 우리 후손들은 못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못할 수도 있고 헬륨 놀이 진짜 위험해요. 왜요? 저 경험담입니다. 왜요?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칙 하고 네, 어찌 먹기가 이렇게 변하니까 재밌다 하는 점점 정상으로 돌아와요. 네. 그럼 한 번 더 이제 그만해야죠. 일어났다 딱 쓰러졌어요. 진짜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세 번 정도 안 세 번인데 쓰러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산소의 부족을 감지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감지해요. 그런데 헬륨을 들이마시면서 제가 호흡을 했잖아요. 네.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 대신에 계속 헬륨만 헬륨이 들어가니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소 부족에 빠진 건데 저는 못 느낀 거예요. 감지를 그걸. 못하니까. 조심해야겠다.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냐면 질소가 가득 차 있는 네. 탱크에 일하러 들어가신 분이 픽 쓰러져요. 저 뭐야 저 사람 구하러 가자라고 들어갔다 같이 쓰러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산소가 없는 걸 몰라요.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느낄 수가 없구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에다가 그 냄새를 넣는 거구나. 정확합니다. 원래 가스 냄새가 아니라면서요, 그게. 맞습니다. 와, 왜냐면 가스의 진짜 경우에 신기해. 이제 불 날 수 있으니까 폭발 위험 때문에 넣는 건데 이제 왜 그럼 산소 부족을 감지를 못하느냐로 가면 재밌죠. 왜 감지하지 못하나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진화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했던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랬던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우리 조상들이 많았으면 분명히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내장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살면서. 그런데 반대로 오존은 복사기 근처에서 복사기 한번 징 하고 돌아가지 있어, 않아요. 복사기 냄새. 약간의 상쾌한 비린내 나잖아요. 그 계측기 갖다 대면 거의 측정을 못할 정도로 진짜 소량인데 네. 오존에는 치명적이니까 우리 코가 오존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요. 와, 신기하다. 웬만한 진짜 동물보다 신기해요. 더 세요. 이게 굉장히 해악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그런 포인트가 있었구나라는 건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감지하는 게 힘이다. 또 다르구나. 요즘 그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전기 동력이 사용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왜 사용을 하게 된 걸까요? 네, 전기 비행기가 항공 운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항공유를 기름을 태우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건 이산화탄소. 그런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탄소 발생률이 Nothing.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기술로서 연구 중에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이 지금 계속 있는 것 같고 올해는 특히 좀 이제 날씨가 네. 맞아요. 진짜 더웠어요. 느꼈잖아요, 우리가. 네, 추석까지도 덥더라고요. 야, 그 하석이라고 네. 요즘에 다 그렇게 하죠. 맞아요. 어쨌든 지구를 화나게 만든 그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네. 좀 두려움도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구를 화나게 만든 원인이 뭘까요? 올해가 유난히 더웠다. 네. 네. 근데 누군가 무서운 얘기를 해요. 앞으로 있을 여름 중에 제일 시원한 여름이었을 거다. 앞으로 더 더울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가 요걸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온실 기체 때문이다. 우리가 공기 중에다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와 이런 여러 가지 탄소들을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 살다 보니 배출을 한 겁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배출을 했고요. 그 공장에서 뭐 제철소에서 뭔가를 만들 때, 그쵸. 우리 자동차를 굴릴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탄소를 계속 배출을 하는데 그리고 뭐 고기 먹으려면 소를 키우잖아요. 네. 소가 트름을 합니다. 숨하고 방귀 끼고. 방구도 끼고요. 네. 근데 그 트름에 CH4, 메테인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 한 마리가 만드는 온실 효과가 자동차 몇 대에 해당할 정도로 많거든요. 근본적으로 근데 온실가스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태양빛이 안으로 들어오는 건 통과시킵니다. 오너라. 근데 나가는 걸 막아요. 그럴 때 마음대로 갇히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나요? 일단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1.5도가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덥죠. 예, 덥기는 더운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 뭐 그냥 1.5도가.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1.5도 좀 올라가면 어때? 영하 12도가 영하 10.5도 되면 맞아요. 그 정도 뭐. 네. 여름이 28도가 29.5도. 그게 아니고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상 현상이 많아집니다. 1.5도만 올라가도 그렇죠. 예를 들면 갑자기 100년 만에 비가 갑자기 내리거나 그리고 갑자기 뭐 가뭄이 심하게 되거나 여기 사막화가 좀 일어나게 되거나 이런 것들. 우리도 올해 좀 비 많이 오지 않았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물난리 났었잖아요. 네. 강남에도 그렇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 지금까지 균형을 이루고 있던 것들이 깨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변들이 굉장히 잦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린란드가 녹아요. 그러면 일단 해수면도 올라가지. 그린란드 해수면도 올라가지만 두 번째는 빙하가 위에서 보면 무슨 색일까요? 흰색. 흰색. 그렇죠. 녹으면 땅이 나오니까 까맣게 보이겠죠. 네. 그럼 햇빛을 원래 반사하다가 빙하가 녹기 시작하니까 햇빛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되는구나. 맞습니다. 오 마이 갓. 북극의 빙하가 녹는데 네. 그럼 북극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터전이 없어져서 북극 생물은 40%가 멸종 위기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네. 6도까지 오른다고 해본다면 그냥 대멸종의 시작이다. 제가 살아있는 내 볼 수도 있습니다. 6도 오르는 거를. 진짜요? 그럼 그렇게 몇십 년 안에 빨리요? 가능하단 그 말이에요? 금방 뭐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정말 빠르게 됐을 때는 정말 쫙 하고 올라서 2100년 전에 와, 이게 그냥 막 가속도가 붙는구나 진짜.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정말 인류의 정말 운명을 걸고 2도 이내로 줄여야 된다. 오늘 공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안 해봤던 얘기들을 지금 쭉 하다 보니까 너무 흥미롭고 그냥 궁금한 거 막 여쭤봐도 돼요? 그럼요. 시골이나 뭐 양평이나 가평 같은 데만 내려가도 네. 공기가 좀 뭔가 깨끗한데 공기 좋다 이렇게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궁금해요. 뭐 캠핑을 가서 느끼시는 거라면 그 나무 있는데요. 피톤치드 때문에 그래요. 아, 나무 때문에? 나무가 많아서? 나무들이 항산화 물질 같은 것들을 분비하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피톤치드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상쾌하다는 걸 느끼는 거고 근데 정말 공기 좋은 건 환기를 잘 시킨 집에서 네. 문을 닫고 네. 공기청정기를 세게 트는 게 훨씬 공기 좋습니다. 아, 그게 그냥 과학적으로 봤을 땐 공기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공기청정기를 항상 켜놓으니까 사실 이게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맞아요, 모를 때 맞아요. 있는데 제일 잘 느낄 때가 누가 방귀 꼈을 때 있어. 빨간색으로 변하는. 진짜 확 올라가. 올라가죠. 네. 진짜 신기해. 윙 하면서 막 돌아가는데 와 이거 진짜 일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시나 봐요. 아니요 제 얘기는 아닌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거 없었는데. 저도 그쵸? 없었는데. 유난히 이제 방구가 이제 넘어가시죠. 있죠. 네. 근데 이 인간에게 그 산소. 네. 아무튼 오늘 이독실 평론가님과 뭘 좀 아는 토크 함께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저희 즐거웠습니다. 네. 일단 언제나 이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이게 좀 그게 소중한지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이제 좀 나이가 많고 갈 때가 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요? 다음 세대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도 써야 되는 그 공기를 계속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얼마나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는 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후 세대를 또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잘 지켜야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좀 잘 돌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실제로 저는 공기청정기 24시간 계속 돌리는데 네. 어느 정도 선으로 빠르게 돌게 해놓습니다. 먼지가 많지 않아도. 공기청정기보다 거리가 좀 저쪽 구석에는 먼지가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네요. 공기가 정체돼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바람이 밀어주는 걸로 그냥 전체적인 공기를 계속 순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서큘레이터를 좀 같이 같이 쓰면 더 쓰면 좋죠. 제가 되게 예민해요. 서큘레이터를 쓰고 싶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방에서 꼭 공기청정기랑 서큘레이터를 같이 환기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이사 가면 천장에 그거 팬도 꼭 그게 달아야겠다. 최고 좋다고요.
그래요? 실링팬이 정말 사실 느리게 돌아서 이게 뭔가 싶잖아요. 가장 환기해 줘. 전체적으로 막 섞어주는. 그래, 실링팬이 그 인테리어에 있는 게 아니라. 맞네요, 진짜.